안녕하세요. 예, 문서의 신 백승건입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 이제 연설 듣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도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도 우리는 하지 못했고 좌우가 나누어서 싸우고 친일파들이 한국의 정치의 실권을 잡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 이외의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고 친일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감수했죠. 왜 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가지게 됐어? 분열 때문이었어. 해방 이후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하나로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정치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한가? 분열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를 끝내야만이 대화 타협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87년 6월 항쟁에 우리 민중은 승리를 했어. 군사정권은 항복했어.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화 진행의 과정은 더디기 짝이 없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개혁 필요증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제 개혁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국민들 앞에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87년 이후에도 사실 분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분열은 양김의 분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명시적으로 양김의 분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김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개혁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읽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전략 의도가 있습니다. 그 전략과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반대로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란을 더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개혁 필요증에 빠져 개혁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 개혁이란 말 자체를 국민 앞에 꺼내기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여기 주어가 다 바뀌어요. 처음엔 개혁,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는 주어가 없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정치인의 주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세 개의 주체로 이렇게 이 상황들을 보고 있죠, 그죠? 수십 년 군사 독재 시각 기간 동안 특권이 판치고 특혜가 판을 치고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판을 치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면 이제 민주정부가 출범한 새로운 시대에는 부정과 부패, 특권과 비리가 청산되고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리고 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 중산층과 서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발언하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지 않습니까? 딱 연설에서 이 귀에 탁탁 다가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판치고 판치면서 사회. 반복을 통해서 격동시키는 힘들을 갖고 있죠. 특권과 비리가 청산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자,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더 민주화된 사회, 중산층과 서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발언하고 대접받는 사회,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사회. 정상화, 절차적 민주주의, 또 내용적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균형 발전과 평등이라고 하는 이렇게 점점점 내용들이 점층되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뒤에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다시 동서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까? 동서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누가 이기더라도 절반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동서를 하나로 화합하고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신뢰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개표하는 그날 이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다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선거를 우리는 치러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쓰고 있는 부사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보통 쓰게 되는데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의지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Right now. 당장, 지금 당장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다음 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이제 이 이제라고 하는 부사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또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많이 쓰는 부사 중에 하나가 대개라는 말 많이 씁니다. 대개, 대략, 대체로 상황들을 하나로 이렇게 보편화, 패턴화하는 것이 바로 대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별적 상황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이런 추상화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사람입니다. 이 부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당에 있으므로 호남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남이니까, 태생이 영남이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영남의 지역 감정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90년 3당 통합 때 야당이 여당으로 가는 것은 정도가 아닐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당과 야당을 호남과 비호남으로 나누어 놓으면 영원히 정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지역 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마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3당 통합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합을 거부했어. 그리고 작은 민주당을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무너진 야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 제가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당에 있으므로 호남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남이니까, 태생이 영남이니까 그것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영남의 지역 감정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상황의 본질을 바로 어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스타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잡하게 어떤 얽혀있는 것들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힘들이 확 느껴지는 그런 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로 작은 당을 가지고 91년 연말에 우리는 빅민당과 당을 하나로 합쳤어. 여당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끼리 통합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인 것이다. 그 통합한 일에 그 통합의 책임을 지고 92년 부산에서 14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을 지켰어. 대체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대단한 만년체입니다. 그 다음에 복문이죠.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는 단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이 연설에서 단문을 이야기할 때가 이제 바로 앞에도 보면은 자, 분열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은 승리했습니다. 군사정권은 항복했습니다. 뒤에 가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문들입니다. 진단과 평가, 이걸 할 때는 군더더기 없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배경 설명과 근거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특유의 만년체 복문, 장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장문을 쓸 수도 있고 단문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장문을 쓸 때는 유장하고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단문은 어떤 본질을 전달할 때, 상황을 전달할 때, 결론을 이야기할 때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문장의 어떤 길이를 쓰임에 따라서 길게도 쓰고 짧게도 쓴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하려고 할 때 내 모든 친구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부산시장이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지지받고 호남에서도 지지받는 전국적 정당이 됐을 때, 그때 정치의 지역보다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비로소 제자리에 갈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저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는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부산 동구에 다시 출마를 하죠. 결과는 낙선이었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로구라고 하는 정말 누구나 선망하는 지역구를 버리고 이 부산으로 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만들어집니다. 선거에 떨어졌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호남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내 고향 영남을 적대한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고향의 신의를 지켰고 내 고향을 위해서 뛰었어. 나는 호남에서 그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호남의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호남의 누구에게도 신뢰받는 정치인. 나는 비록 영남에서 당선될 만한 표를 받지 못했지만 영남의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못할 만큼 당당합니다. 그리고 영남의
저를 찍지 않는 사람도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저는 읽어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광고 카피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문장에 탁월함도 있겠지만 자기 삶으로부터 이렇게 길어 올려진 진실의 힘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